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1 1단원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요,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속도라는 개념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도 크기와 방향을 같이 내포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거 하니?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고요. 시간이라는 것의 단위는요, 세크였습니다. 요것을 나누기 하시면은 번무수꼴로 취해 줄게요. 그러면은 1분의 세크, 분의 세크, 분의 미터가 되겠죠. 요것을 갖다가 요래 곱해주시면은 세크 제곱분의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요것은요, 옆으로 뉘었으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는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건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호로 A라고 많이 표현할 것이고요, 속도 변화량은요, 델타 V라고 많이 표현할 것이고, 시간은 델타 T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델타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이 썼는데, 델타라고 하는 말은요, 변화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변화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다른 사건이 일어난 그 간격의 차이를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뺀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르게 되고 델타 T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몇 초 걸렸는데 10초 동안 20초 동안 할 때 쓰는 것을 다 델타 T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좀 예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직선상에서 물체가 있는데 초기 속도가 20m/s였다가 나중 속도가 60m/s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5초 동안에 결국에는 속도가 이만큼 변하게 됐는데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속도가 얼마큼 변했습니까? 60m/s 빼기 20m/s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T 5초에서 0초를 빼면 됩니다. 5초 빼기 0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5 빼기 0은 5니까 5세크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60 빼기 20이니까 40m/s라고 써주시면 되고 나누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5, 8에 4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8m/s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크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물체의 가속도는 8m/s가 되겠고요. 방향이 어딥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쵸? 오른쪽을 제가 뭘로 가정했어요?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를 이렇게 보통 안 쓰시고 앞에다가 플러스를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는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8m/s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8m/s 제곱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요, 처음에 물체가 80m/s로 가다가 40m/s로 속도가 줄어들었죠.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게 되냐?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 나중 얼마입니까? 40m/s가 되겠고요. 처음 얼마입니까? 80m/s가 됩니다. 요것을 갖다가 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나중 시각이 얼마입니까? 14초가 되겠고요. 초기 시각을 제가 얼마나 뒀죠? 10초일 때의 순간부터 측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처음 시각은 10초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m/s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초에서 10초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4초가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나누기 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에 무슨 걸 의미합니까? 방향상 왼쪽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안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쪽을 플러스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경우가 어떤 상황이고 하니 뭔가 속력이 증가했죠. 맞나요? 가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의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는 가속도의 방향이 양수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게 되면은 물체의 속도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겁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반대 방향이 되게 되면은요,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문제 풀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속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여러분들은 구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속도도 그냥 플러스 8m/s 제곱인데 가속도의 크기는 그냥 그 크기, 사이즈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8m/s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10m/s 제곱이다 라고 쓰시고요. 근데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걸 절대값을 씌운 크기 10m/s 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속도를 물어보는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구분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속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